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짜 여느 날보다 더 기분이 좋고 쫙 행복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은 여느 때는 그냥 11시 반 돼서 점심을 굶어가면서 쫙 갔는데 오늘은 10시에 나왔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기 시작하면 저 끝에까지 2시간 동안 갔다 오는 사이에 주변에 있는 꽃들 보면 한 500만 송이가 넘습니다. 이런저런 꽃을 다 뭐 한다면 한 500만 송이 넘을 거예요. 근데 갈 때는 안 보였어요. 근데 올 때 딱 한 송이가 보인 겁니다. 까만색 꽃이 보인 거예요. 그냥 머리빨이 쫙 씁니다. 검은색 꽃이 없었는데 이 세상에는. 근데 그냥 무심코 눈에 딱 띄었는데 저건 죽은 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왔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백해서 다시 간 거예요. 갔는데 짙은 자주색이야. 가지색 같은 거 아주 짙은 색이에요. 물술에 국화입니다. 행복을 뜻하는 그 꽃말 갖고 있는 물술의 국화. 까만색 아주 짙은 가지색 자주색 그 짙은 거 있죠. 얼핏 보면 까만색이에요. 그냥 꽃이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살아있어요. 와, 그건 한 500만 송이 중에 눈에 딱 한 송이 띈 겁니다. 그것도 딱 하나예요. 행운 아닌가요? 내 눈에 띄워줘서 감사하다는 내가 얘기를 딱 하고 온 겁니다. 오늘 너무 아주 오늘 왔다 싶다. 아주 왔다시 이지방 기레이 데스네 최고 왔다시. 오늘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이런 좋은 기분 여러분들에게 쫙 나눠드리면서 오늘 유튜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기기는 발달해서 활용해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해도 식습관과 생활습관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부터 얘기를 딱 꽂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 하려냐면 어떤 분이 여름철에 물 뭐 많이 먹어야 되나요? 그래. 물을 많이 먹어. 물은 목마를 때 먹는 것이요. 똥은 내려올 때 넣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하루에 똥을 꼭 한 번만 넣어야 되는 게 뭐 정상인가요? 아니지. 똥은 내려올 때 넣는 거요. 똥 안 마른데 그 뭐 화장실에 똥구멍 까고 있으면 치질만 삐져나와. 물 먹고 싶도 않은데 계속 누가 뭐 2리터 이상 먹어야 된다 해서 2리터 먹어보면 저 나트륨 혈증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이겠어? 물은 목마를 때 먹어라. 물 대신에 커피, 녹차, 뭐 음료수, 그다음에 뭐 스포츠 음료 이런 것은 NO 아닙니다. 여름철에 인체 수분이 나가는 것과 이 배출되는 것, 내보내는 것과 수분 섭취하는 게 조화 균형은 맞아야 돼요. 들어오는 것은 음이고 내보내는 것은 양이야.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와 배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여름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얼마만큼? 그게 부족합니다라고 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자율신경계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빨리 물 좀 먹어라. 그래서 목구멍이 마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돼요. 그 대신에 물을 먹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그냥 뭐 어디 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이빨이 빨갛빨갛 그냥 꽉 한참 먹는 거. 그거 미친놈이야. 그 다음에 운동 후에는 무조건 이온 음료를 먹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리터 이상 무조건 먹어야 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씩 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무조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NO. 그게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우리 신체가 건강하게 수분이 순환 그 필요한 것은 약 2.5리터 정도 돼요. 이것을 모든 물로 보충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음식을 통해서도 약 1리터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1.5리터. 그냥 부족하면 먹으면 됩니다. 부족한 게 뭐냐? 이 목마를 때야.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이 야채 과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2리터 뭐 2.5리터를 그냥 억지로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빨 먹지 말고 수시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저나트륨 혈증이 오고, 그 다음에 혈중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전해질의 균형이 깨진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않아도 마시는 게 좋으냐?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 마를 때 먹으면 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뇌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인지 기능이 좀 이러니까 그냥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그냥 한 컵씩 먹으면 된다.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은 이게 수분이 많고 이 뇌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거, 수분이 부족한 거 바로 인지해요. 그래서 바로 물을 먹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이 부족한 것조차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물을 먹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다. 세 번째,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막 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식사 도중에 물을 먹냐고. 식사 도중에 물을 섭취하면 소화력이 떨어진다라고는 어떤 뭐 과학적 근거와 논문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이론이. 예를 들어서 식사 도중에 물을 먹으니까 소화가 더 잘 되고 밥맛이 좋고 뭐가 그냥 땡긴다, 달라붙는다. 그럼 그게 그 사람 맞는 섭취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양의학적으로 위장에 열이 찬 사람은 식사 도중에 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똥이 잘 나와요. 또 이게 이렇게 똥을 또 잘 싸. 식사 도중에 물도 먹지만 하루에 똥을 두세 번씩 누워. 그럼 아주 지기 정상이야, 이 사람은. 이거 식후에 물을 많이 먹는 것보다 이 식전이나 식사 도중에 먹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에요. 아시겠어요? 식사 후에 이빨 먹고 그런 어리석은 뭐 남들이 뭐라니까 논문도 없어요. 그리고 휘둘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물 대신에 커피 음료를 마셔도 좋다. 아닙니다. 이건 노예. 수분 섭취해서 커피 탄산음료를 마시면 이게 이뇨작용이 세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먹으면 물을 3잔을 더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생각하면 커피를 먹었어. 그럼 오줌이 자주 매려워. 화장실 자주 가. 그것은 몸에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거 빨리 내보내려고 그래. 하나는 구토예요. 예를 들어서 썩은 우유 먹어봐. 그럼 바로 구토하잖아. 또 하나 설사 버럭해요. 그것은 안 좋으니까 빨리 내보내는 거예요. 커피 녹차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소금을 먹으면 물을 찾게 돼 있어요. 커피 녹차는 오줌을 내보내는데 짭조름하게 먹으면 어떻게 해? 물을 먹게 돼 있어. 우리 몸은 수분이 풍부한 사람이 건강해진다니까. 젊은 아새끼들은 약 70% 플러스의 수분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탱탱한 거야. 근데 나이 먹어서 이렇게 된 사람은 물이 부족해. 피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주름살 많아. 젊은 아새끼들하고 나이 들하고 차이는 수분 차이예요. 장기의 기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쓸데없는 거고 수분 차이예요. 물 자주 먹으세요. 연한 커피도 안 좋고 탄산음료, 주스 이런 것들은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만 더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여름에 이런 이 음료들 좋아하면 이게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발생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하소장리법, 건강관리가 힘들고 이 한한장사, 이 건강 진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기록에 보면 탄산음료들 2,500명을 대상으로 탄산음료를 1리터의 탄산음료 딱 먹이고 나서 이 정액을 채취했어요. 그랬더니 정자양이 30%가 감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 뭐 여기서 눈에 안 띌 거예요. 보면 임신 못 시키는 남자들이 많아. 남자만 그런 게 아니야. 들쩍증을 많이 먹으면 여자도 임신이 안 돼요. 남자도 임신하기 시키기도 어렵고. 그게 단맛이에요. 탄산음료야.
그리고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참 보약이다. 아주 그건 오케이 땡큐입니다. 저녁에 호흡을 통해서 약 500cc 정도 나갑니다. 근데 수시로, 그래서 저녁에 잘 때 깨서 오줌 넣는 사람은 물을 반드시 먹고 자야 돼요. 아유, 나 잠 깰까봐 그 물 안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저녁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쁜 음식을 먹으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자꾸만 뽑아내요. 안 좋기 때문에. 라면 먹고 뭐 들쩍지근한 거 먹고 자꾸만 뽑아낸 거예요. 당뇨병인 사람들이 자꾸만 오줌을 자주 넣는 것은 혈당을 자꾸만 뽑아내기 위한 거야. 내고 뭘 먹고 물을 먹어서 희석시키려고, 묽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생명활동이야. 그런데 당뇨인 사람이 물 안 먹어봐 피가 끈적끈적해서 중풍 걸려버려. 치매 빨리 와. 그래서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다. 밤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한. 그래서 노인네들이 머리맡에 잠자기 전에 이 물 대접 하나 놓고 일어날 때마다 물을 먹는 이런 자리끼, 아주 삶의 지혜입니다. 생활의 지혜고. 그래서 아침에 먹는 끈적끈적한 이 피를 묽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위험을 예방하는 이런 예방약이 바로 아침에 먹는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오전에 심근경색이나 중풍, 심뇌혈관 질환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밤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인데 아침에 가동돼야 되잖아, 몸이. 그러니까 몸이 가동될 때 공장을 전체적으로 가동하는데 수분이 부족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서 그냥 엔진이 타버린 거야. 그게 뇌출혈 터져버려 죽는 거야. 그게 돌연사고. 이해하시죠? 그리고 밤에 수분이 한 500cc 나왔으니까 똥에 수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수분 배출과 보충, 이것이 비율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똥 딱딱, 이게 변비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 게, 특히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돼요. 찬 물을 먹으면 저녁에 저체온증에서 아침에 이 신진대사 공장이 전 가동되려면 뜨뜻한 물로다가 뭘까 가동이 돼야 되는데 찬 물을 먹어버리면 설사예요. 오히려 더 역효과 납니다. 그거는. 그래서 미지근한 물, 그래서 옛날에 임금들도 음양탕이라서 밑에다가 뜨거운 물 반, 위에다가 찬물 반을 넣어서 뜨거운 건 위로 오르는 현상이니까 이렇게 순환시켜서 먹는 미지근한 음양탕을 먹은 이유가 바로 삶의 지혜다. 알겠어요? 그래서 실온의 물을 먹어야지 찬물을 먹는 것은 일찍 죽는 비결이다. 딱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물보다 이온 음료를 먹어도 된다. 땀을 이빠이 흘린 사람은 전해질도 수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먹지만, 여기 보통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그냥 물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 피로감이 있고 갈증이 있고, 오줌 횟수가 줄고 오줌이 진해지고, 피부 탄력이 없고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침 분비가 적고 입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몸은 뜨거운데 땀이 안 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수분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수분이 부족한 것은 콩팥 기능이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망가지면 심장 기능도 망가진다. 왜? 이 상관관계를 보면 피는, 아시겠어요? 피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혈장이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중에 90%가 수분이에요. 그래서 피도 거의 수분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콩팥이 이 물을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피는 심장이 주관해요. 그래서 심장이 망가지면 콩팥도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도 망가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뇌기능도 망가져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하면 골다공증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치아, 신장, 치매, 골다공증 이런 거 전부 다 커피, 녹차, 단맛을 많이 먹었을 때, 특히 여름에 이런 병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카페인, 고혈당, 이건 콩팥을 망가뜨려서 맨 마지막에는 신부전증을 부르는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영양 보충은 생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찝찝하게 뜨뜻한 탕류 음식이 여름철 건강에 최고입니다. 아시겠어요? 삼계탕, 된장찌개, 전국장,
순두부, 피지찌개 이게 가장 좋은 여름철 보양식입니다. 그리고 냉수는 금물입니다. 냉수는 우리 몸을 망가뜨립니다. 여름철에 몸 내부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냉수를 부는 것은 나 빨리 죽겠어, 나는 빨리 산중턱에 가고 싶소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삶의 지혜를 갖고 건강하게 여름철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오늘 수분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